사람 팔자 뒤집히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지요? 여기 국밥 한 그릇값 아끼려다가 제 목숨줄을 내놓게 생긴 어리석은 장사치 놈이 있습니다. 감히 네 몸에 손을 대는 줄도 모르고 조선의 국본인 세자 저하를 개 패듭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듣는 사람 속 터지게 만들었던 그 기가 막힌 사연,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최간의 국밥집. 3층 누각에 기와 지붕까지 올린 그 집은 아침 해가 뜨기도 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돈 긁어 모으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린다지만 정작 그 화려한 간판 뒤편에서는 억울한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쨍그랑 부엌 안쪽에서 사기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마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주인 최가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야 이년아,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최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들더니 쪼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릇 조각을 줍던 식모 개똥이의 등짝을 잇는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악! 개똥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최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분하여 개똥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 줄 알아? 청나라에서 들여온 백자란 말이야. 내년 몸뚱이를 20번 팔아도 못 물어내.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이라고.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주인 어른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셔요. 어제도 굶었는데. 제발. 개똥이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최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지만 최가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재수 없게 어디서 눈물을 짜내는 거야. 울면 뭐가 달라지냐? 당장 나가서 물이나 20동이 길어와. 해지기 전까지 다 못 기르면 오늘 밤도 굶는 줄 알아. 최가는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개똥이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개똥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물을 훔치고는 물동이를 들고 부엌 밖으로 비척비척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부를 끼고 들어온 머슴 하나가 조심스럽게 최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인 어른, 소장료 받으러 다녀왔사옵니다. 그래, 김씨네 소장료는 받아왔냐? 작년에도 미뤘으니 이번엔 이자까지 쳐서 받아왔겠지. 최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 흉년이라 먹고 죽을 쌀도 없다는데 조금만, 정말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 어린 것들이 넷이나 되는데 다들 굶고 있더이다. 뭐 봐줘. 내가 자선사업하는 사람으로 보여. 최가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흉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땅을 빌려줬으면 소장료를 내야지. 당장 가서 그 집 소라도 끌고 와. 소가 없으면 농기구라도 좋아. 아니면 딸년이라도 잡아오던가. 15 먹은 게 하나 있다며 기생집에 팔면 은자 몇 냥은 받겠어. 주인 어른, 그건 너무 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찌. 닥쳐.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정 안 되면 관가에 고하겠다. 빚대 먹은 죄로 옥에 가두면 그땐 온 식구가 종이 되는 거야. 어디 한번 버텨봐. 머슴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가의 세력은 이 고을에서 막강했습니다. 수령과도 친분이 두터웠고 돈으로 아전들까지 매수해 두었으니 관가에 호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 지기 전까지 뭐라도 받아와. 못 받아오면 내 놈도 쫓겨나는 줄 알아. 최가는 장부를 탁자에 내던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가. 그는 고리대금과 횡포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야말로 고을의 독버섯 같은 존재였습니다. 국밥집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논밭을 수십 마지기씩 소유하고 고리대금업의 객주까지 겸하며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쯔쯔, 인심 쓰면 거지 되는 법이야.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라고. 최가는 냉소를 흘리며 대청마루로 돌아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채무자 명단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는 개똥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5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그 아이는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간의 국밥집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누더기 삿갓을 쓴 한 사내가 주막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자맹을 나온 세자 이창이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씻지 못해 행색은 남루했고 옷은 먼지투성이에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빛만은 유난히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그 눈은 주막 안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소문대로구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이창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은 제법 많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국밥만 후루룩 넘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없는 서글픈 풍경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외상은 사흘, 사흘 후 이자 사말리라는 무시무시한 벽보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그릇 깨뜨리면 10배 변상이라는 글귀도 보였습니다. 이창은 한숨을 삼키며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삿갓을 벗자 거칠게 자란 수염과 지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궁을 빠져나온 지 닷새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저기요, 주인장,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이창이 손을 들어 부르자 최가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닷푼이야. 돈부터 내놔. 먹고 내면 안 되겠소. 안 돼. 여기 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못 봤어. 먹튀 많아서 선불 받는다고. 최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이창이 품에서 은자 하나를 꺼내 보이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손님, 어서 편히 앉으시게나. 국밥에 고기 푸짐하게 넣어드리지. 이창은 코웃음을 쳤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창은 줄인 배를 채우며 국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라 그런지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후루룩 넘겼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행선지로 가야 하는데 이창은 일어서려다 문득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분명히 넣어두었던 전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창은 황급히 양쪽 품을 뒤적거렸습니다. 소매 안도 더듬어보고 허리춤도 만져봤지만 전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까 자리에 앉았을 때 소매치기를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망했구나. 저 은자가 마지막이었는데. 이창이 당황하여 주머니를 계속 뒤적거리고 있을 때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최가가 스르륵 다가왔습니다. 그는 벌써 눈치를 챈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창의 상을 탁 쳤습니다. 다 처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뭘 그리 꼼지락거리는 거야? 이복의 주인장. 미안하지만 내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모양이네. 댁을 기억해 두었다가 내일, 아니 모레라도 꼭 갚을 테니. 이창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최가의 얼굴은 더욱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뭐, 내일, 모레. 이 사기꾼 같은 놈이 그런 수작에 넘어갈 내가 호구로 보여. 이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내일. 으하하하. 야, 이 거지 놈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최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노호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최가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는 다들 고개를 도로 숙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최가에게 맞서다간 멀쩡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주인장, 진정하시게. 내 말이. 닥쳐. 진정은 무슨 개뿔. 내 놈 같은 사기꾼이 하루에도 몇 놈씩 들락날락하는 줄 아냐? 최가는 다짜고짜 이창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창은 저항하려 했지만 며칠간 굶주린 탓에 기력이 없었습니다. 최가는 힘껏 이창을 끌고 주막 안쪽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야, 이놈들아. 여기 또 먹튀 잡았다. 다들 나와서 구경들 해. 최가의 고함 소리에 머슴들과 주막 종업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개똥이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겁먹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 꼬라지를 보니 평생 갚아도 못 갚겠구만. 돈 없으면 밥을 처먹질 말아야지. 어디서 양반 행세를 해. 잠깐, 내 말 좀. 말은 무슨 말. 너 같은 놈한테 해줄 말 따위 없어. 최가는 마당 구석에 세워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팔뚝만 한 굵기의 몽둥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퍽! 최가가 휘두른 몽둥이가 이창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이창이 신음을 토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의 몸으로 태어나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던 그였습니다. 몸보다 자존심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창이 이를 악물고 소리치려 했지만 최가는 콧방귀를 뀌며 더 세게 매질을 해댔습니다. 퍽, 퍽, 퍽. 누구긴 누구야, 도둑놈이지. 거지면 거지답게 얌전히 엎드려 있어야지. 어디서 목청을 높여.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최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값을 받기 위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위세를 떨치던 자가 더 약한 자를 짓밟으며 느끼는 비열한 쾌감이었습니다. 야, 멍석 가져와. 최가의 명령에 머슴 하나가 황급히 헌멍석을 가져왔습니다. 이창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최가가 발로 그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시끄러워. 입 닥치고 엎드려 있어. 최가는 머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머슴 둘이 달려들어 이창을 멍석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돌돌돌 말아버렸습니다. 주인 어른, 이러시면 사람 죽습니다. 한 머슴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가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죽긴 뭘 죽어.
이 정도로 죽으면 애초에 거지 노릇도 못했겠지. 내 놈도 맞고 싶어. 머슴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멍석 위를 방망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퍽, 퍽. 이게 바로 내 집에서 먹튀한 놈들의 최후다. 다들 똑똑히 봐도 돈 없으면 감히 내 집 문턱도 넘보지 마. 멍석 속에서 이창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사정없이 찜질을 해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밥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쌓여있던 화풀이를 아무도 자신을 말릴 수 없다는 오만함을 힘없는 거지에게 퍼붓는 비열한 폭력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개똥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셔요.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최가의 광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으하하하, 이 맛이야, 이 맛. 너희들도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최가 나리의 가법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최가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해질녘 만신창이가 된 이창은 뒷마당 구석 헛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등과 어깨, 팔다리 할 것 없이 멍석매질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치욕이. 이창은 이를 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구나. 나는 궁 안에서 무엇을 했던가. 그때였습니다. 어둑해진 헛간 입구로 작은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한 개똥이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최가에게 또 한 차례 매질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선비님, 깨어 계셔요? 개똥이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남들이 먹다 남긴 누룽지를 끓인 따뜻한 숭늉이 담긴 사발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사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는 거냐? 이창이 놀라 물었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어른이 알면 저도 쫓겨날 텐데. 아니, 쫓겨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고 또 멍석말이 당할 거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개똥이는 자신의 남루한 옷소매로 이창의 피 묻은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훌쩍였습니다. 선비님, 너무 아프셔요? 괜찮다. 고맙구나. 이창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숭늉이 이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개똥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최가 노탄테 빚대신 논을 다 뺏기고 그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무이는 그보다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저는 이제 혈혈단신이라요. 개똥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14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참 미워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고생하는지, 왜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개똥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선비님은요, 꼭 살아서 보란듯이 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최간옥 같은 나쁜 놈들이 벌 받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이창은 뜨거운 숭늉을 천천히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물,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의 피눈물.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백성들의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세자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창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물을, 이 땅의 서름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개똥아, 네, 선비님, 내 이름이 개똥이라고 했지. 예, 천한 이름이라요. 부모님이 귀하게 키우려고 일부러 천하게 지으셨대요. 이창은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온갖 매질에도 기적처럼 무사했던 왕족의 상징인 옥관자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옥빛이 신비로웠습니다. 이게 뭐유? 이렇게 고운 건 처음 봐요. 개똥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창은 그 옥관자를 개똥이에 잡고 거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고맙구나, 개똥아. 이 은혜, 내 반드시 갚으마. 아니에요. 이런 귀한 걸 어찌. 받거라. 그리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창은 개똥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아니, 이 고을 전체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다오. 선비님,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만 버텨라. 이창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의 나약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옥관자를 품에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 선비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요. 저도 꼭 살아남을게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정오, 따가운 햇살이 최간의 국밥집 마당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최간은 안방에 틀어박혀 어제 뺏은 소장료를 세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20냥, 크크. 역시 흉년이 돈벌이엔 최고야. 최간은 은자를 쌓아놓고 손으로 쓸어 담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억울하면 지들도 부자로 태어나든가. 가난한 건 다 제 팔자 탓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크하하. 그는 곧 열릴 장시에서 또 얼마나 돈을 긁어 모을지 계산하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채무자 명단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놈들,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이제 원금의 10배는 되겠구만.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땅 문서 받아내야지. 크크크. 그때였습니다. 둥.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 점점 가까워지는 북소리. 최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둥둥둥. 이제는 땅을 울리는 듯한 큰 북소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말발굽 소리, 갑옷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 소라는? 최가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머슴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주인 어른, 큰일 났습니다. 관군들이 우리 집을 에워쌌습니다. 뭐? 관군. 최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라, 원님 행차인가? 호호, 또 뇌물 바칠 시간인가 보네. 내가 지난번에 은자 100냥을 바쳤는데 벌써 또 손을 벌리시나? 최가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돈 몇 푼 쥐어주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박차고 나선 그의 얼굴은 곧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고작 원님 행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깃발이 주막을 빙 둘러 에워쌌습니다. 붉은 깃발, 황금빛 깃발, 그리고 그 한가운데 펄럭이는 것은 저게 어진 깃발이잖아. 최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진 깃발은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부끼는 곳에는 반드시 왕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슬퍼런 관군들이 창과 칼을 번쩍이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수가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금군, 별군관, 포도청 나졸들까지 총출동한 모양이었습니다. 엎드려라, 왕명이시다. 선두에 선 금군 장수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도 모두 우르르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최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관군들이 좌우로 갈라서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앙으로 백마 한 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황금빛 골룡포를 입은 사내, 머리에는 익선관을, 허리에는 옥대를 두른 그 위엄 있는 모습. 최가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살짝 들어 그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최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사내는 어제 그 거지 이창이었습니다. 아니,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자 이창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최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던가. 세자 전하를 멍석에 말아 두들겨 팼습니다. 세자 전하를 거지 취급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세자 전하를 개돼지보다 못하게 다뤘습니다. 으아... 최가의 입에서 비명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그의 바지가랑이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백마 위의 이창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의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악덕 업주 최가냐? 최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바지 가랑이 사이로 누런 오줌이 주르륵 흘러나와 땅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인이 눈깔이 삐어 천지신명도 모르고 나라님을 몰라 뵙고 천추만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사옵니다.
최가가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을 찌으며 빌었습니다. 쿵쿵쿵 절을 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얼굴을 타고 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시옵소서. 개 같은 이 목숨 10,0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백성들을 깔보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낱 벌레처럼 비굴하게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이창은 천천히 백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장부책 한 권을 꺼내 최가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퍽! 장부가 최가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 장부를 보라. 이창의 명령에 최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가가 관아 아전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땅을 편법으로 빼앗고 이중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증거였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공모자들의 이름까지 모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이 장부는 분명 금고 깊숙이. 궁금하냐? 내 놈의 집 안방 아래 숨겨둔 금고에서 찾아낸 것이다. 어젯밤의 말이다. 이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나를 멍석에 말아 두들겨 패는 동안 내 부하들은 내 집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다. 이 장부뿐만이 아니다. 뇌물로 받은 금은보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토지 문서, 아전들과 주고받은 밀서까지 모두 압수했다. 이창이 자맹을 나왔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민심을 살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고을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의 증거를 수집하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고작 국밥 한 그릇 때문에 금군을 동원하고 군대를 끌고 온 줄 아느냐? 이창의 호통이 천둥병력처럼 떨어졌습니다. 주변 백성들이 모두 몸을 움츠였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국본인 나의 몸에 감히 손을 댄 죄도 크지만 이창은 한 걸음 한 걸음 최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힘없는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부모 잃은 고아인 어린아이를 개돼지처럼 학대하며 관아와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라 돈을 축낸 그 죄가 더 무겁다. 이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탐관오리, 악덕 상인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그 근본을 썩게 만든 내 놈의 죄 1000번, 10,000번 죽어도 씻지 못할 것이다. 이창은 손가락으로 최가를 가리키며 계속 꾸짖었습니다. 너는 입으로는 충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백성의 고혈을 짜냈고 관가에 뇌물을 바치며 불의와 손을 잡았으며 내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 여기며 양심을 팔아넘겼다. 이것이 바로 내 놈이 저지른 죄목이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자 저하께서 우리 억울한 걸 다 알고 계셨어. 한 아낙네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정말이었구만. 늙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만세, 세자 저하 만세. 곳곳에서 탄성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도 있었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땅 문서도 되찾을 수 있사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풀어주실 수 있사옵니까? 백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이창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이 악당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것이며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과인의 약속이다. 만세, 만세, 세자 저하 만세.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개똥이도 헛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선비님 말씀대로 세상이 바뀌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녀의 작은 손에는 아직도 어젯밤 받았던 옥관자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창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역죄인 최달수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예, 분부 받들겠나이다. 금군들이 일제히 최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가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군들은 거칠게 그의 팔을 비틀어 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형틀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으악,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고을에서. 닥쳐라, 이놈. 금군 장수가 최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최가의 입에서 이빨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형틀에 묶인 최가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이창은 차갑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인 최달수는 대역죄, 민폐죄, 횡령죄, 뇌물죄를 합쳐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최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내 죗값을 보는 것이 더 큰 경고가 되리라. 고로 다음과 같이 명한다. 이창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저자의 전 재산을 즉시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낱낱이 돌려주고 곤장 100대를 친 후 변방으로 유배 보내 평생도를 나르게 하라. 또한 이 자와 결탁한 아전들도 모두 파직하고 곤장에 처하라. 분부 받들겠나이다. 포도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두꺼운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집행. 짝. 첫 번째 곤장이 최가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으아, 짝, 짝, 짝. 살려주시오. 으악, 제발. 최가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온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곤장을 맞은 엉덩이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최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40대쯤 되었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었는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짝, 짝.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구만. 저런 놈은 100대도 모자라. 최가의 엉덩이가 터져나가는 소리에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야말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최가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악한 놈은 결국 벌을 받는 법이요. 100대의 곤장이 끝났을 때 최가는 이미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놈을 수레에 실어 당장 변방으로 압송하라. 도망치면 목을 쳐도 좋다. 분부 받들겠나이다. 금군들이 최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최가는 축 늘어진 채 살려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이 고을을 주름잡던 악덕 업주의 최후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창은 다시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 들으라. 이 고을의 부정부패는 오늘로 끝이다. 새로운 수령을 보내고 정의로운 아전들로 관할을 새로 꾸릴 것이다. 만세, 만세, 세자 저하 만세. 백성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창은 군중 속에 숨어 떨고 있는 개똥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작아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개똥아, 이리 오거라. 저하. 개똥이는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녀가 감히 저하를. 고개를 들거라. 이창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똥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이창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준 숭늉한 그릇이 나를 살렸다. 저하. 그리고 내 착한 마음이 이 고을의 모든 백성을 살렸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다. 이창은 개똥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가에게 빼앗겼던 너희 아버지의 땅을 모두 되찾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게 쌀백석과 은자 100냥을 하사하노라. 저하, 그럴 수 없사옵니다. 소녀는 그저. 또한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양인으로 호적에 올릴 것이며 내가 원한다면 궁중 여관으로 들어와 글을 배우고 떳떳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개똥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양인으로 당당하게 살 거라.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저하. 개똥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울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백성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저하 만세, 만세, 만만세. 주막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세자 저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함성 소리는 한양 저작거리를 넘어 저 멀리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창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자로 태어난 이유구나. 그날 한양 저작거리에는 정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개똥이라는 이름의 소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